네, 연습 문제입니다. 자, 1단계 문제입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인데 하나의 식은 1차 방정식이고 다른 한 식은 2차 방정식이니까 요거를 풀 때는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었죠. 자, 이렇게 x는 k-2y를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x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k-2y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가 되고요. 자, 전개해 볼게요. 4y 제곱 마이너스 4 ky 플러스 k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가 되고, 자, y제곱 4y제곱 5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합니다.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요, 일단 이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이 y 값이 만약에 두 개가 나오면 그에 따라 x 값도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y 값이 두 개가 안 나오게 하나만 나오게 하는 k 값을 구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결국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증근을 갖는 경우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y 앞에 있는 개수 4k, 마이너스 4k니까 짝수 판별식 공식을 자, 이용하면요. 자, 마이너스 4k 절반인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얘가 0인 k를 구하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45는 0이 되고요. 자, 따라서 k제곱은 45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k값은 풀마 루트 45인데 3루트 5죠, 그럼? 네, 이렇게 둘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역시 연립 2차 방정식이죠. 이번엔 둘 다 2차네요. 둘 다 2차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보니까 아래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2x, x, 그 다음에 2y, y. 자, 여기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대각선끼리 곱하면 3xy 나오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자,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2y는 0. 자, 그럼 따라서 2x는 y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2x가 y인 경우, 자, 위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식에 y 자리에 2x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자, y 자리에다가 2x를 대입하면 4x제곱 그러면 5x제곱이죠? 자, 이 값이 5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그것을 2배 한 게 y이기 때문에 y는 플러스 1일 때는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역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y인 경우, 자, 역시 1번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가 되고요. 자, 4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5y제곱은 5가 되고요. 자, 그럼 y값은 풀마 1이 나오네요. 자, y가 풀마 1일 때 x는 얼마냐? y가 플러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따라서 해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또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플러스 1, 그리고 x가 플러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해의 x와 y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3, 요거 마이너스 3,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1. 자, 따라서 최대값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의 해를 다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상수항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상수항을 제거해 주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수항을 그럴 때는 제거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2단계 문제입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요 해가 연립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요 연립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뭐 이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두 식을 더해 볼까요? 그럼 y가 없어지고요. 그럼 a 플러스 1, x는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우리가 a 플러스 1을 나눠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자, 보세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자,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5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위에 있는 식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가 돼요. 근데 x 플러스 y가 7이 되면서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연립 방정식 앞에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 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므로, 자,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누면 a 플러스 1분의 12가 x가 되고요. 그럼 y는, 자, y는 여기서 y는 7 마이너스 x잖아요. 그래서 7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얘가 어디에 해냐면 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얘를 요 연립방정식의 아래에 있는 식, 위에 있는 식은 b를 모르니까 아래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대입하고 y에다가 대입하고. 그런데 계산 양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풀라고 의도를 한 걸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계산량이 많아요. 풀리긴 풀리는데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연립 방정식에 해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해가 뒤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식과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식은 일단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는 식이죠. 그죠? 나중에 우리 그 기말고사 범위에는 얘가 원의 방정식이란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둘을 연립하지 말고 요 둘을 먼저 연립해 볼게요. 자, 그래서 y는 7-x라고 정리한 다음에 y 자리에다가 7-x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7-x의 제곱은 25가 되고요. 자,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49 마이너스 25는 0이 됩니다. 자, 저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4는 0이고요. 자, 양변을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고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는 0. 자,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x가 3일 때 y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여기다가 대입해 볼까요? 그럼 y는 3일 때 4가 나오고요. x가 4일 때 y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두 식의 연립 방정식을 계산해 보면 결국엔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죠. 근데 왜 아래에 있는 거 두 개를 먼저 구했냐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앞에 있는 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있는데 이 해가 의미하는 거는 그 x와 y에다가 식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그대로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해가 역시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기도 한대요. 이 연립방정식 해가 이제 몇 종류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된대요, 얘가. 그러니까 이 해는 이 x에다 y에다가 여기 x에다 y에다 대입해도 역시 등호가 성립하는 애일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결국에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즉 요 네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해가 되겠죠. 자, 따라서 그 해가 요놈인지 아니면 요놈인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4, 4,3을 자, 위에 있는 식과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니까. 자, 그럼 먼저 위에 있는 식에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쪽에 있는 식에다가, 여기 있는 식에다 대입해 볼까요? 자, 대입해 봤더니, 자, 첫 번째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이게 두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x-y 계산해 보면 자,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경우는 x-y를 계산하면 1이죠. 자, 근데 이 값이 b인데, 자, 문제에서 숨어있는 조건이 있어요. b가 0보다 작다고 했죠? 즉, b가 0보다 작은 경우는 2번이 아니라, 자, 1번 경우죠. 자, 따라서, 요 네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x가 3이고 y가 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x3, y4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 3a-4는 5. 자, 따라서 a는 3이 되고요. 자, b는 자, 마이너스 1이 됐죠. 자, 그러므로 a-b 값을 계산하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그냥 보이자마자 앞에 있는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x와 y를 a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게 제일 사고하기는 편해요. 그렇지만 계산의 양이 너무 많죠. 계산의 양이 많으니까 이거 생각을 바꿔서 어차피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 해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결국에 그 해라는 거는 이 네 개의 방정식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그 해의 종류를 조금 줄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연립하면 해가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해라는 게 나올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해라는 거는 b가 0보다 작다는 걸 이용해서 네, 하나의 해를 찾아냈죠. 그래서 이 해를 이용해서 a와 b를 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계산 양이 좀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3단계 문제.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가장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두 근을 직접 구하는 방법. 자, 직접 근의 공식 이용하면 이렇게 식을 전개할 수 있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루트를 없애기 위한 그런 완전 제곱 형태, 제곱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가지고 그게 n 플러스 5랑 더하거나 빼서 짝수가 되면 약분이 돼서 정수가 나오는 그런 m의 조건을 구해도 되는데, 아마 모든 m을 그렇게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의 합은 n 플러스 5가 되고요. 알파와 베타의 곱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일단 위아래 식 중에서 이제 m이 공통으로 있고 알파랑 베타도 있지만 두 식을 더하면 m이 없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두 근이 정수가라는 이 조건을 좀 조심하라 그랬죠. 자, 두 근을 더하면 두 식을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m 값이 없어져요. 이렇게요. 근데 알파 베타 정수래요. 일단 식이 하나고 알파 베타는 정수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 기타 방정식에서 보던 유형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인수분해, 좌변을 좀 인수분해 해주면 좋아요. 자, 알파 베타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자, 요 두 항을 이렇게 묶어서 썼고요. 자, 원래 베타만 혼자 있는데 요거 베타 플러스 1과 엮어주려고 양변에 1을 더해요. 이렇게. 어차피 1 없어져도 똑같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역시 공통이니까 베타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1 곱하면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알파 베타는 이제 정수니까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5가 되는 경우는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각각의 경우마다 알파 베타를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정해주면 이때는 베타가 0이고 알파가 4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 5, 1이 되려면 베타는 4, 알파는 0이 될 거고, 자, 세 번째 경우 베타는 자, 얼마가 되면 되나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알파는 마이너스 6이 되면 되네요. 자, 네 번째 경우 베타는 마이너스 6,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각각이 지금 네 가지 경우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근데 m 값은 얼마냐면, 자, 여기서 m으로 하나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식 정리해 볼까요? 자, m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알파 베타 곱하면 어떻게 되냐? 곱하면 0, 이것도 곱하면 0, 이건 곱하면 12네요. 그죠? 자, 0 또는 12가 나와요. 알파 베타의 곱식. 자, 알파 베타 0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m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알파 베타가 12가 나오는 경우는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냥 식을 이렇게 주고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주면 이제 좀 쉬운데 이 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좀 안 해본 형태죠, 그죠? 이렇게 유도하는 형태가. 그래서 좀 독특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두 근이 정수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은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이렇게 알파 베타를 관련해서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바꿔줘서 우변이 정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알파 베타의 좀 경우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풀어주면 조금 네, 단순하게 풀 수를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